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혈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뇨를 하면 사실상 소변에서 이제 RBC가 보인다 이 얘기겠죠? 혈뇨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관적인 혈뇨와 그다음에 현미경적 혈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적 혈뇨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소변색이 붉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변색이 이제 실제로 소변 색깔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면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미경으로 확인해 봤을 때 RBC가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붉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 어디서 피가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RBC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RBC가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경우에는 유관적 혈뇨의 경우에는 환자가 소변 색깔이 이상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현미경적 혈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 결과상 소변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아시죠? 막 이렇게 확 검사 결과 막 있는데 유린, RBC, 뭐 E+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혈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소변에 비뇨기계 이렇게 보시면 콩팥에서부터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방광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신장의 사구체의 문제나 사구체성 혈뇨라고 부르는 이 사구체의 문제냐 아니면 그 밑에 비사구체성 혈뇨 요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렇게 앞에 혈관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이쪽으로 RBC가 여과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요 그로멜룰러스 베이스먼트의 기점막에 문제가 생겨서 요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기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RBC가 이 막을 통과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피가 출출 나고 있진 않지만 뭔가 RBC가 지금 소변으로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에 반면에 비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선가 모르지만 뭐 여기라든지 아니면 여기라든지 어디서 실제로 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비사구체성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결석, 세 가지네요. 결석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광 같은데 종양이 생길 수 있겠죠. 감염도 주로 APM보다는 방광염 위주로 나올 거니까 밑에 쓸게요. 종양이나 방광염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게 사구체성 혈뇨인지 비사구체성 혈뇨인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구체 중에 어떤 사구체성인가, 그 다음에 비사구체성 중에 어떤 비사구체성인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구체성 혈뇨를 보시면은 지금 할 건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구체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BC 실제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RBC가 새어나오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는 RBC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문제가 생겨서 RBC가
여기 틈새가 이렇게 뻥뻥 뚫리는 거죠. 이 틈새를 타고 여과가 되는 이런 상태가 사구체성 혈뇨입니다. 그런데 요 구멍이 뚫리긴 뚫렸는데 엄청나게 넓게 뚫린 게 아니고 얇은 틈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RBC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정도 틈이라면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한 요 정도 틈인 거지. 그래서 얘가 막 온몸 비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찡겨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통과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적혈구의 모양이 막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아니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적혈구를 우리는 이상 형태 적혈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줄 때는 막 70%, 80% 이렇게까지 높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수치는 이제 40%가 넘으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구체성이면은 요거를 거의 70에서 80%까지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사구체성이 아니다 이러면 한 10% 정도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 이제 가장 먼저 1번 하면은 환자가 나 검진상 이상해. 실제로 피가 철철 나는 건 아니야.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검진상 이상하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RBC가 뭐 2+다 이렇게 오면은 야 이거 사고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뭘 보냐 하면은 이제 이상 적혈구, 이상 형태 적혈구를 보는 겁니다. 40%를 뭐 리미트 라인으로 잡지만 보통은 막 60에서 70, 뭐 퍼센트, 80%까지 주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상 형태 적혈구가 이렇게 높으면은 사구체성 혈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오는 건 같지는 않은데 현미경적으로 특정 단백질이 함께 여과되면서 적혈구가 그 단백질에 껴서 이렇게 캐스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뭔가 원주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림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적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사구체를 봐야겠죠? 뒤로 갈게요. 비사구체성 같은 경우에는 비사구체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일단은 나 소변 색깔 이상해요 이렇게 옵니다. 소변색이 이상해요. 이제 실제로 소변이 새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변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결석이 생긴 경우, 결석이 생기면 보통 이제 옆구리 통증이 좀 주어집니다. 소변색이 이상이 오고 피가 철철 새고 있는데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결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뇨통이나 가면 보통 방광용으로 오더라고요. APN은 워낙 증상이 뚜렷하니까 발열이 조금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배뇨 증상이 있으면 방광염이다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 고령의 환자에서 부통성으로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 파트에서 혈뇨 문제에서 이러한 원인까지 밝혀라 라고는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색이 이상해요 라고 오면은 뭐야 비사구체성 아니야 라는 의심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상 형태 적혈구, 이게 보통 뭐 한 10% 이렇게 줄 거예요. 많이 낮죠? 이게 낮기 때문에 이럴 땐 야 뭐야
비사구체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사구체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을 생검해야 돼요. 답을 이제 신장 생검을 다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사고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는 백날 신장을 생검해봐야 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해야 되냐면 방광 내시경이나 이런 거 찾기 좋겠죠? 방광암 같은 거, 방광 내시경이나 혹은 복부 CT를 찍어야 된다. 이거 뭐 방광암도 알 수 있겠고 결석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방광 내시경이나 복부 CT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체랑 비사구체를 감별을 했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사구체 안에서 사구체 신념이라면 그 안에 무슨 사구체 신념이 있냐? 그 전에 요거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일과성 혈뇨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약간 젊은 사람에서 뭐 운동이나 스트레스 이걸 받은 후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혈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T를 굉장히 많이 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소는 괜찮았다. 이걸 꼭 얘기해 줍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어. 그리고 통증이나 뭐 옆구리 통증이나 배뇨통 같은 배뇨 증상도 없어. 그 다음에 나 담배도 안 펴. 그래서 야, 나 평소에 괜찮았고 지금 당장 증상도 없고 나는 리스크 팩터도 없어. 이 얘기를 확 줍니다. 젊어요. 무조건 젊은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티를 팍팍 내.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검사도 안 하고 경과 관찰하면 됩니다. 경과 관찰 혹은 뭐 몇 달 후에 재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일과성 혈뇨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사구체성과 비사구체성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구체성 혈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구체 혈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여과막에 그로멜룰러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죠. 이 GBM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RBC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BM의 문제가 왜 생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사구체 신념입니다. 신념 증후군이라도 불리는 사구체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 유전자 이상이죠. 쉽게 말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사구체 자체가 막 지금 염증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염증에 의해서 GBM이 손상을 받는다. 이게 사구체 신념이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99%의 사구체성 혈뇨 문제는 이 사구체 신념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대부분 사구체 신념으로 나와요. 그 외에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염증은 없는데 이 GBM 자체에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 이 GBM은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GBM이 뭐 유전적인 소양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조금 뭐 구멍이 조금 있다거나 혹은 조금 얇게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사구체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신념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이제 면역 복합체가 침착된 거야. 침착되어서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염증이 발생하면서 물론 RBC가 새어나가는 거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염증이 발생하면서 신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급성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GFR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GBM에도 손상이 발생해서 이제 혈뇨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체 신염은 물론 혈뇨 문제에서 구성되어 있어서 혈뇨 문제로 나오지만은 더 큰 핵심은 사실은 GFR이 떨어지는 신기능 저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FR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저류되겠죠? 물이 저류되면서 여러 가지 폐부종이나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체 신염의 치료라고 하면은 야, 왠지 이 면역복합체가 침착돼서 염증이 발생돼서 혈뇨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혈뇨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고체 신염의 핵심은 염증으로 인해서 신기능이 저하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류되는 물을 해결해 주는 게 사고체 신염의 치료의 핵심이다. 그래서 물에 저류되면 뭐 해야 돼요? 저염식을 해야겠죠. 저염식을 통해서 나트륨 저류를 해결하고, 물을 빼주려면 이뇨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뇨제 파트에서 말씀드렸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뇨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죠. 신기능을 조금 보존해 줄 수 있는 ACE 이니비터나 ARB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체 신염의 치료는 염증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보다는 물을 빼줘야 된다. 저염식과 이뇨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고체 신염이 발생했어. 그럼 우리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사고체 신염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어떤 면역 복합체가 침착했는데 요거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유명한 거는 IgA 신장병증,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IgA 네프로패시 혹은 사슬알균 감염 후 사고체 신염 PSGN이죠. 다음에 루푸스 신염 LN,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체 신염을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 복합체가 침착돼서 염증이 발생해서 물이 저류되고 혈뇨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어떤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IgAN, PSGN, LN 이렇게 나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gAN부터 볼게요. IgAN 같은 경우에는 IgA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IgA 자체도 항체야, 그죠? 근데 항체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IgA의 비정상적인 IgA가 이 파트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IgA를 원래부터 좀 만들어내는 애였어.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IgA를 조금 만들어내는데, 이 비정상적인 IgA를 우리 몸이 일종의 자가 면역 느낌으로 항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가 면역은 아니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IgA니까 항원이긴 한데,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요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IgAN이 발생한 환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었을 때에도 일정한 양의 IgA에 대한 이렇게 항체가 붙어서 이러한 면역 복합체가 어느 정도 원래 있었어. 원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있는 상태인데 상기도 감염이 걸리면, 감기죠? 상기도 감염이 걸리면 즉각적으로 이 IgA가 엄청나게 확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IgA 항체 면역 복합체가 이 전체가 확 뛰어버리면서 면역 복합체의 침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리자마자 2-3일 이내로 IgA가 미쳐 날뛰면서 이 면역 복합체가 미쳐 날뛰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면역 복합체는 이제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이죠. 감기 후 2-3일 이내에 갑자기 혈뇨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IgA에 대한 면역 복합체는 특이적으로 메산지움에 좀 침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보채를 쓰긴 쓰지만 그렇게 많은 보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3 레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1. 상기도 감염 후 2-3일 이내에 핵심이 C3가 정상이다. 이걸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SGN 같은 경우에는 그 사슬알균에 대한 사슬알균 항원이죠. 사슬알균 항원.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면역 복합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원이 맨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항체가 바로 톡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이렇게 면역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감염 후에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전후로 있다가 증상이 혈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IgAN이랑 얘 같은 경우에는 Ig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어. 원래부터 이상한 IgA를 만들던 앤데 감기에 걸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바로 2-3일 이내에 바로 나오는 애고요. 얘는 항원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1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조금 보이기 때문에 C3가 떨어진다.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잘 주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슬알균 O 항원이 있습니다.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이제 ASO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 PSGN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청에서 ASO가 있었단 말은 사슬알균이 최근에 감염되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는데 혈뇨가 조금 있는데 ASO가 포지티브네? 그러면은 최근에 사슬알균에 감염되었었네? 그러면 PSGN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간접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죠. LN. 루푸스 신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는 사실은 SL이야. 전신 홍반 루푸스인데 얘가 이제 신장을 침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래쉬라든지 이거죠. 말라래쉬라든지 관절통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SL이니까 당연히 항액 항체나 아니면은 안티 dsDNA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푸스니까 아시죠? 루푸스는 바로 CKD로 이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면역 반응이잖아요. 전신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C4까지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전은 되게 많지만 이제 핵심은 어떤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IgA에 대한 거 생기면 IgAN, 사슬알균 항원에 대한 항체 면역 복합체면 PSGN, 루푸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 복합체가 생성되면 루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우시는 건 이거죠. 이제 특징, 보체 이렇게 외우시겠죠? IgAN 감염 3일 이내 PSGN
하면 10일 전후 LN은 뭐 SLE의 증상을 보이겠죠? 증상이나 뭐 검사 결과나 보채 정상. C3 레벨 떨어지고 루푸스는 C3랑 4까지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지금 뭐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일과성 혈류가 아닌지 확인하고 룰아웃이죠. 룰아웃 일과성 혈류를 룰아웃하고 나 증상도 없고 평소에 괜찮았고 나 젊고 담배도 안 피고 다 괜찮아 라고 하면은 일단 일과성 혈류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사구체인지 비사구체인지 어떻게 확인했죠? 요건 이제 뭐 유관적 혈류인지 유관적이면 비사구체일 거고 그다음에 현미경적인지 유관적인지 이렇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상형태 적혈구 디스몰픽 RBC죠. 이상형태 적혈구 확인해서 막 비집고 뚫고 나오느라 적혈구 형태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사구체고요. 이상형 적혈구 없네? 그러면 비사구체입니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특히 이것들의 원인을 확인하는 거죠.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구체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복합체 침착이 되는 사구체 신염. 그래서 면역복합체가 어떤 면역복합체인지 따라서 뭐 IgAN이다, PSGN이다, 루푸스 신염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저막 자체 이상이죠. 기저막 이상인데 자, 기저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콜라겐에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포트 신드롬이랑 그 다음에 얇은 기저막병. 요게 네, 씬 베이스먼트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 씬 베이스먼트 디지즈네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얘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유전자적 이상이에요. 그래서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에 콜라겐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얇은 기저막병은 신장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전신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혈류도 발생하지만 코클리어나 수정체에도 여기에도 콜라겐이 있어. 근데 얘는 전신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코클리어에 콜라겐 이상하면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수정체를 잡아주는 콜라겐 이상하면서 수정체가 돌출되는 원뿔 수정체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얇은 기저막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GBM만 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 지금 막 사고치 신염이 발생해가지고 막 물이 차고 막 증상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GBM만 조금 이상해서 그냥 RBC만 몇 개 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오랜 시간 팔로우업 해온 혈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증상도 없고 계속 팔로우업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콜라겐 유전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혈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요 파트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총 각각이 하나씩 나와요. 일과성 혈류를 확인해서 너 경과 관찰 답으로 고를 수 있어?
경과 찰찰이네요. 어쨌든 경과 관찰 너 이거 답으로 고를 수 있어. 요거 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야 너 사구체랑 비사구체 구분할 수 있어? 특히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원인까지 문제를 내는, 그래서 여기 앞에 말씀드린 요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너 IgAN, PSGN,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요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 를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비사구체까지는 요러한 뭐 결석이라든지 감염, 방광암 요거를 구분해라까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비사구체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냐면 야 너 이거 사구체면은 여기 이제 뭐 보체 검사나 신장 생검을 하겠죠. 근데 비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생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야 너 복부 CT나 방광 내시경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 일과성 혈뇨 룰아웃해서 경과 관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너 비사구체인 거 확인하고 이상 적혈구 형태 없고 1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유관적 혈뇨라서 너 CT나 방광경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면역 복합체인지 골라서 어떤 사구체 신념인지 고를 수 있어.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 사실은 거의 뭐 보너스 문제죠. 클리어 수정청 하면 바로 알포트 좀 찍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혈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